좀 전 시간에 마지막에 가등기에서 본등기, 가등기만 된 상태에서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실제법상의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가등기된 권리는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3-1 쓰는 겁니다. 양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률관계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구별할 게 적법한 등기 원인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등기에서 본등기.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어떤 형식인지.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병에게 가등기된 상태에서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갑이 병과 매매계약 체결해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등기소에서도 이걸 접수를 받아줘요. 그러한 상황에서 뭘 했다?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본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등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 등기법 책에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가등기 밑에다가 동일한 순위로 이렇게 본등기 써요. 본등기. 가등기의 본등기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매매. 그리고 소유자 을이 돼요. 이게 순위 보존적 효력이에요. 순위를 가등기 순위에 맞춰서 쓰잖아요. 그리고 요 앞에는 당연히 접수일자겠죠. 그럼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 등기 효력은 언제다? 등기 시점에 효력이 되는 거지 가등기 시점에 소급하는 건 아니다. 그게 첫 번째 쟁점 하나. 두 번째, 등기가 되면 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간다. 이게 순위 보존적 효력이에요. 그래서 이 3 밑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결과 을과 병이 지금 동일한 사람에서 을과 병으로 지금 뭐가 됐어요? 소유권이 2개 된 거잖아요. 그런데 소유권의 배타성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권리는 동시에 2개 이상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순서를 따져서 한다고 했죠. 물권 취득의 시점은 병보다 을이 늦지만 이렇게 순위를 따질 때는 뭘 기준한다? 가등기 시점을 기준하죠. 그 결과 3과 순번을 비교하면 누가 더 빨라요? 이 사람이 더 빠르잖아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점은 이 뒤지만 순위 보존의 효력에 의해서 순서를 따질 때는 양립할 수 없는 법리관계 순위 따질 때는 요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병보다 을이 더 앞서요. 그 결과 공무원이 딱 이렇게 등기를 한 다음에 본등기를 한 다음에 요걸 말소시켜요. 요게 직권 말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 보존적 효력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상태에서 갑이 소유권을 병에게 넘겼어요. 그러면 또 한 쟁점은 가등기 권리자 을이 본등기를 할 때 누구를 상대로 하냐? 등기부상에는 병으로 되어 있었죠. 설사 병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누구를 한다? 애초에 가등기 의무자인 갑을 상대로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쟁점입니다. 비록 등기부상 병이 소유자로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등기 의무자, 즉 가등기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누구다? 병이 아니라 애시당초에 매매계약 예약의 상대방이었던 가등기 의무자였던 갑이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의 쟁점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등기한 본등기의 효력. 자, 본등기의 효력.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 보존적 효력만 있다. 그래서 가등기된 그 밑에 쓴 겁니다. 그 의미가 뭔지 잘 보셔야 돼요. 본등기한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정말 잘 나옵니다. 순위 보존적 효력의 의미와 그 순위 보존적 효력이 물권 변동 효력을 소급하여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립할 수 없는 권리가 있을 때 그 순위를 따질 때 그 순위 보존적 효력만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개념들이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이 표현. 그 등기가 행해진 때. 그럼 어떤 표현을 비교해야겠죠?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한다 하면 맞다 틀리다.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을 위한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자, 가등기된 상태에서 아까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러한 상태라도 가등기 당시에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다. 자, 병이 아니라 아까 갑이었죠. 이 표현은 변경되면 변경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면 틀린 질문입니다. 항상 가등기된 당시 등기. 왜냐하면 직권말소가 되기 때문에. 변경된 소유자는 나중에 본등기가 격려되면 직권말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자, 다항. 자, 가등기 권리자가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좀 쟁점이 몇 개 있습니다.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마치지 않고 뭐에 의해서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이런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등기 목적,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 이렇게 해서 갑 이제 3번에서 순번 3에서 순번 어떤 경우냐면 쟁점이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목적이고요. 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이에요.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가 을이에요. 그런데 이 을이 매매 예약액이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4번 어떤 거냐면 갑과 을 사이에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이고요. 증여를 원인으로 이 매매 예약과는 다른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서 권리자, 소유권자 을로 기재를 한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이 가등기대 권리가 소멸하는지를 그걸 묻는 겁니다. 어떤 거 연상이 돼야냐면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렇게 소유권자 을로 했을 때 요 부분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지가 쟁점이에요. 소유권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 다른 원인으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을 때 소유권 아직 본등기 전인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가 소멸되냐 어떤 원인으로 혼동으로 소멸되냐 이게 쟁점이에요. 자, 혼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권리 총칙 시간에 배웠어요. 총칙 시간에 권리 득실 변경에서 상실은 혼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채권의 경우는 얘기를 해드리면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기속되게 되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되고 제가 동시에 제가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혼동이라는 법리에서 채권이 소멸됩니다. 그럼 물권도요. 물권은 어떤 경우냐? 잘 기억하십시오. 소유권과 뭐요? 소유권과 그리고 제한물권이 뭐가 있었죠?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이 동일인에게 기속될 때는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물권에 관한 혼동의 법리예요. 자, 물권의 혼동은 주소가 어디라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하게 기속된 때. 그러면 이 경우는 뭐냐? 일단 소유권이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제한물권이니까 제한물권이 아니에요. 제한물권이 아니에요. 일단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 아니에요.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물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권의 혼동의 법리에 해당되지 않아요. 오히려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이 목적 부동산은 별개의 채권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이잖아요. 결국은 소유권과 채권이 문제예요. 근데 물권의 혼동 법리를 봤죠. 채권의 혼동 법리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하게 기속될 때 문제인 거고 물권의 혼동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하게 기속되는 건데 그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아요.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청구는 다른 법률의 원인에 등기 원인에서 가등기 권리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실익은 뭐냐? 그 실익이 있겠죠. 왜 이렇게 나온 실익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실익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 갑이 이 상태에서 소위 등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고 누구야? 을이 아닌 병에게 한 경우예요. 병에게 한 경우인데 을이 우연한 기회에 소위 등으로 했고요. 증여에 의해서 을 앞으로 된 경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을의 등기는 이 가등기와 상관없는 거죠. 별개의 원인이니까. 그럼 병에게 뒤지는 거예요. 순위가. 말소도 운명이 있는 경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을에게 기속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권리가 소멸된다면 을은 이 부동산 병이 취득하는 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본등기예요. 본등기라면 어디다 해야죠? 여기다 쓰잖아요. 본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순번은 쓴 거예요. 이 경우에 을이 다른 등기 원인, 지금 증여라는 원인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면 혼동의 이유로 이게 소멸된다고 한다면 이게 소멸된다고 한다면 병과 을 사이의 순위에서 누가 뒤져요? 이 사람은 선순위잖아요. 그럼 을이 말소가 되는 운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혼동에 소멸되지 않는 실익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을은 말소된 운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소위 등, 매매. 그래서 소유자 을이 되면 병이 직권말소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쟁점입니다. 자, 어려울 수가 있는 얘기인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마친 경우 쟁점 1. 혼동에 의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핵심이다. 그 실익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실익은 바로 이거죠. 그 실익의 지문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격려받은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3자 명의로 중간 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실익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에 중간 처분의 등기가 직권말소가 되겠죠. 이런 실익이 있습니다. 요 실익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요것도 이제 잘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배우는데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가능한가에 있어서 X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 어떤 개념이냐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의 개념을 살펴본 겁니다. 처분을 금지한다. 처분을 금지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아니면 또는 소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처분 금지는 결국은 가처분은 이 처분 금지 가처분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3자의 권리를 이전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처분금지 가처분의 대상이 돼요. 근데 가등기의 본등기는 뭐죠? 권리 취득이잖아요. 처분금지 가처분 대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소멸시키지 말라는 건데 지금 그게 대상인데 이건 뭐죠? 가등기의 본등기를 권리기 취득하는 거잖아요. 즉 이 개념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대상은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아니면 소멸시키는 금지시키는데 가등기의 본등기 뭐예요? 권리 취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말라는 금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잘못한 겁니다. 이 개념 잘 보십시오. 이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분금지 같은 대상은 제3자 이전이나 소멸을 그걸 금지하는 건데 지금은 뭐예요? 권리 취득이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가등기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은 대상이 안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이후에 물권 변동을 목적하는 청구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 것처럼 처분금지 가처분도 권리 취득 자체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뭐다? 제3자의 양도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거다. 그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습서 145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권리의 감소 내지는 소멸을 금지시키는 거고 반면에 가등기 터잡은 것은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는 권리 취득 따라서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처분금지 가처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에서 문제가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경우예요. 가등기 권리자가 있어요. 소유자가 가. 근데 가등기 권리자가 있어요. 을이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소유자 갑이 병화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병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자, 이 가등기 자체는 병 명의 등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이때 써요. 본등기를 했어요. 을로.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게 직권말소가 되죠. 직권말소가 됐을 때 그럼 병은 어떠한 권리 부재 수단이 있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쟁점은 이 담보책임 문제면 병에 이러한 경우에 을이 본등기를 격려함으로써 병은 취득한 소유권이 말소됐잖아요. 그러면서 병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 이제 근거를 찾는 건데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담보책임이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계약법에서 있지만 가등기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이러한 상황의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570조가 적용되지 아니면 576조가 유추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이게 담보책임에 대할 텐데 딱 근거 규정이 없으니까 다른 규정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른 규정에 569조의 타인 권리 매매냐 아니면 576조가 적용되냐가 쟁점이 되는데 잘 보니까 이에 비슷한 게 뭐냐면 자 소유자가 갑인데 가등기가 아니라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이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뭐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나중에 을이 저당권을 실행해서 낙찰이 돼서 제3자가 취득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3자가 취득하게 되면 병은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말소가 됩니다.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취득한 소유권을 잇는 겁니다. 그게 576조예요. 가등기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해서 576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페이지 146조의 마항 담보책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밑줄줄을 보겠습니다.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아까 가등기에서 중간 처분이 있고 그 위에 변동기가 결정했을 때 중간 처분자는 직권 말소되죠. 그 형태가 뭐와 유사하다?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인해서 중간 처분인 소유권 취득이 상실된 경우와 유사하므로 576조 규정이 준용된다. 요게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가등기. 자, 가등기 편은 이 범위 내에서 시험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딱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가등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음. 자, 등기 절차. 이거 일반적인 등기 절차. 제가 배웠습니다. 총칙 시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행사의 의미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법 때 배우죠.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다.
예컨대 매매계약이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실무에서 어떻게 하죠? 동일한 법무사님이 양쪽에 대리를 받아 쌍방 대리를 받아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를 위해서 이임장도 작성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동 신청인데 이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 신청일 때 개념이 뭐다?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총칙 시간에는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어떤 권리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다. 그 의미가 뭐죠? 등기 신청이라 했잖아요. 그럼 등기 신청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등기법상, 절차법상이거든요. 그 개념은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입니다. 자, 그런데 비교할 게 뭐다? 매매계약엔 법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다. 그런데 강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실체법상 개념이라고 합니다. 실체법상 개념이고요. 그런데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는 뭐냐면 등기부상에 등기가 됨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가 등기 권리자고 등기부상 등기로 인해서 상실, 의무를 면하는 사람이 표시된 자가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법상 개념, 절차법상 개념이다. 등기절차.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 정도. 이 등기절차상 개념은 등기법에 따라서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공법상의 권리다. 공법. 국가를 상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체법상 개념은 매매계약에 따른 거죠. 그건 사법상의 권리다. 이 개념. 이 개념 자체를 묻는 게 나왔습니다.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 절차상의 개념이죠. 구별할 게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실체법상 개념이다. 실체법상 개념이기 때문에 민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공법은 국가를 상대하는 거, 지자체를 상대하는 거. 공법상의 권리. 이 표현 조정은 시험에 한번 출제됐기 때문에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등기 절차상의 개념이다. 실체법상의 개념이다. 등기 절차사가 공법상의 권리다. 실체법상 권리다. 사법상의 권리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8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